안녕하세요. 쉐입니다. 일단 저번에 댓글로 일본어 공부 어떻게 했는지 알려달라고 하셨던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기초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하는 양이나 아니면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반년 정도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횡설수설하게 항상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패드에다가 어떻게 얘기를 할지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카메라를 잠깐 이렇게 눈이 못 마주칠 수 있다는 점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너가 뭔데? 일본어에 대해서 막 잘 아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해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2 이렇게 입학 허가증도 받아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단기로 어학원을 다녔습니다. 다 한 번에 붙었어요. 그 다음에 공부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저는 공부를 사실 처음 시작한 거는 작년 10월부터였어요. 일본어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 했던 건 작년 10월이었고 십덕이었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그냥 일본 애니를 제가 거의 매일 봤어요. 정말 매일 저녁에. 뭐 나루토나 막 이런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도 진짜 많이 봤고 정말 종류를 다 가리지 않고 다 봤던 것 같아요. 드라마, 영화 이렇게 저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막 그때는 히라가나랑 뭐 가타카나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는 머리가 말랑말랑하니까 흡수력이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가 트이기 시작하고 얘네가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인토네이션은 어떤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게 되다 보니까 말도 이제 트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쯤 이렇게 좀 잡혔어요. 자연스러운 일본어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인토네이션 없이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이제 타코토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인토네이션에 대한 거를 연습이나 아니면 그런 게 트이지 않으면 카타코토가 아예 잡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법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외우게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유치원 수준? 그때는 뭐 유치원생이어도 다 뭐 자기 할 말 하고 하잖아요. 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이제 발음하는 그 정도. 근데 한자는 아예 몰랐습니다. 한자는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교 갔는데 이제 자퇴하고 반수해서 또 들어갔는데 휴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학하기 전에 학원을 가고 싶다. 진짜로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이면 관광비자로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해놓고 그 전에 일단은 내가 히라가나 알고 문법 어느 정도 알고 처음에 문제가 거의 다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상급부터 시작을 했어요. 상급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2개월 정도 잡고 공부를 해서 계속 그냥 카페 가서 일본어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가서 이제 어학원 생활을 했었는데 어학원 생활하는 동안 이제 수업 시간에 그렇겠다 이 얘기를 들었죠. 그 다음으로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공부하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일본어를 공부를 하면은 공부하는 목적이 취업이거나 아니면 워홀이나 아니면은 뭐 유학이나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실 여행이라고 치면은 진짜 거의 다 영어나 팝하고 쓰면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그런 뭐 여행 위해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행용 그런 책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한번 서치해 보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주된 대상은 일본의 유학이든 어떤 취업이든 여기서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공부를 하면 효율적일까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내가 십덕인 분이랑 아예 정말 히라가나 가타카나밖에 모른다
이 두 대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일단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히라가나 가타카나밖에 모르는데 어학원을 간다? 이거는 좀 돈 아깝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하고 말을 할 줄 내 의사를 어느 정도 이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놓고 가야 어학원을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히라가나 가타카나 밖에 모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간다? 그럼 진짜 돈 아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학원을 추천하는 이유는 현지에서 배울 수가 있으니까. 단지 그냥 어학원에서 현지에서 배울 수 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본에서 제가 반년 동안 살면서 배운 언어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책에서 보던 단어들이랑 실제 사람들이 쓰는 언어나 이제 그런 게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생활하면서 배우는 언어도 되게 많고 되게 실존 언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배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학원을 가기 전에는 저처럼 최소 N4나 아니면 N3는 정도는 좀 습득을 해놓고 공부는 해놓고 들어가야 뭐 나중에 1년 정도 공부를 해서 학교를 입학하던가 아니면은 취업을 하던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N4나 N3를 해서 나중에 1년 동안 공부하면서 N2 따고 뭐 N1 따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N2부터 이제 입학이 가능하고 취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를 입학하던가 아니면 취업을 하던가 약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예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를 아예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는 전부 다 외우세요. 외워요.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외우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외워야지. 근데 사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했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한자를 쓰니까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를 해도 모르는 단어가 천지일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내가 이제 진짜 처음으로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면서 발음이나 일단 귀로 듣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해서 일본어를 먼저 습득을 해놓고 공부를 했던 거니까 공부를 하면서 하루에 1시간씩 매일 일본어 영화나 드라마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뭐 인토네이션이나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주로 하는 말들이나 그런 거를 이제 귀에 익혀둬야 되거든요. 그래 정말 계속 이렇게 피가 날 정도로 들어야 그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일본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말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봐두면 이걸로 이제 자주 쓰는 단어들이나 자주 쓰는 문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거든요. 나 애니 좋아하는데 그래도 애니로 공부하면 안 돼. 약간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애니도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 저도 애니를 엄청 봤었으니까 애니에서 주로 쓰는 언어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애니를 본다면 일상물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일본어는 진짜 모르는데 오타쿠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본어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따라 말하면서 인토네이션 연습을 하세요. 발음 연습.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기서 말하는 것들을 따라하면서 무조건 따라하세요. 듣기만 하면은 듣고 말을 해야 돼요. 듣고 말을 해야 연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저는 아까 말했던 카타쿠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씹덕이신 분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 저인 경우죠. 씹덕인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씹덕인 여러분들께. 전 한자도 몰랐었고 내가 근데 뭐 내가 어렸을 때 뭐 한자 2급? 뭐 한자 뭐 막 급수 막 좋은 거 따랐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랑 한국이랑 쓰는 한자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깝치고 내가 상급은 좀 자존심 스크래치 나는데? 하면은 바로 2급 해봐야지 약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깝치지 마시고 상급부터 하세요. 기본적인 단어들은 정말 상급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도 상급에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급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될 건데 이제 문제집은 내가 아예 처음부터 해야 된다면 기본 뭐 히라가나 이런 책을 일단 하나 사시고 제일 낮은 급수 책을 한번 사서 공부를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점점 아까 말했던 뭐 영화나 드라마 계속 이렇게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좀 익혀졌다 하시면은 4급 하시고 그 다음에 3급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급 할 때쯤 되면은 한번 JLPT 한번 보고 한 번 합격했다 했으면 바로 2급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문제집은 뭐 하면 좋을까요?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초 단어나 문제집 같은 거는 본인이 공부하는 스타일에 맞는 그런 문제집 찾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JLPT를 볼 거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3급을 볼 때는 피커스 문제집을 샀고 그 다음에 인강을 들었는데 거의 듣다 말았어요. 굳이 인강까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래도 좀 인강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 어차피 JLPT 3급, 환급 하면은 해커스에서 환급해주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해커스 문제집은 조금 쉬워요. 중정도? 그리고 이제 해커스 문제집이랑 다락원 게 있는데 저는 처음에 N3를 했을 때 해커스 문제집으로 다 정독하고 막 다시 보고 막 그랬거든요. 다시 풀고. 그리고 해커스 문제집 안에 있는 독해나 문법, 단어 이런 문제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거를 다 풀면은 JLPT 급소공략 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노란색인데 이 문제집이 난이도도 괜찮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저는 이 문제집 따로 사서 단어, 문법, 독해 이렇게 해서 공부를 또 따로 해서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무조건 단어, 내가 모르는 단어를 다 체크해서 시험 보기 전에 그걸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급 볼 때는 저는 그냥 다락원 걸로 공부를 했어요. 다락원 거만으로 했고 시간이 없어서 공부도 별로 안 했고, 그래서 급소공략 문제집은 안 풀었습니다. 근데 다락원 다 풀고 급소공략까지 하면은 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집 추천은 이 정도고, 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냥 저의 스타일이에요. 저의 공부 스타일. 그냥 시험이잖아요. 솔직히 JLPT는 수능 영어 풀듯이 공부를 했어요. 수능 영어 공부하듯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 뭐 중학생이신 분들도 있고 초등학생이신 분들도 있으려나? 아무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또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영어 공부할 때 거의 저만의 공부 방식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그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내 스타일대로 그냥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내 스타일이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단어랑 문법은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독해는 거의 이제 단어랑 문법이 거의 끝나갈 때쯤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깜지 썼어요. 깜지 쓰면서 특히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자가 나오고 이 한자에 히라가나 발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히라가나로 어떻게 하는지 외워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깜지 쓰면서 외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 같은 거는 3급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 드라마에서 많이 들었던 익숙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어떤 단어에 붙느냐에 따라서 문법이 조금 변형이 돼요. 문법은 무조건 예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쓰이는지 외우고, 그리고 단어별로 어떻게 변형되는지도 체크를 해서 노트 필기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문법은 무조건 어떤 문법인지, 문법의 정의는 무엇인지, 어떨 때 쓰이는지, 예문, 그리고 주의점 같은 거를 보면서 필기를 했습니다. 단어랑 문법, 문제집을 이제 풀고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린 거는 일단은 다시 한번 뭐가 틀렸는지 보고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죠. 그러고 바로 풀면은 어차피 답지 체크했을 때 답 알지. 이게 뭐가 답인지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기억이 나니까 그 다음날이 돼서 전날에 다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펴서 다시 풀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푸는 것보다 다음날 돼서 다시 이제 풀어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뭐 바로 봐도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풀어도 되고, 근데 기억이 나면은 다음날 풀어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풀었을 때 어쨌든 틀린 거잖아요. 답을 맞춰보고 맞든 안 맞든 틀린 건 틀린 거니까 그거에 대한 오더노트를 씁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편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 딱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더노트를 꼭 했으면 좋겠고, 단어랑 문법이랑 개념도 잡혔고 문제집도 이제 거의 다 풀어간다 할 때쯤에는 단어 문제집이랑 개념 같은 거는 다 끝내놔야 되고, 문법은 거의 끝나갈 때쯤? 문법은 이제 거의 끝나가서 문제집도 이제 거의 다 풀 때쯤, 뭐 다락원이든 뭐 해커스든 그 문제집을 다 풀어갈 때쯤에 독해 문제집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독해를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고 단어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는데 독해 해봤자 문제가 아깝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단어 완전히 다 되고 문법도 이제 거의 다 익혔고 문제집도 거의 다 풀었다 싶으면 이제 독해 문제집을 그때부터 풀기를 시작해요. 독해 문제집 풀면서도 모르는 문법이나 단어가 나와요. 영어 지문도 수능 영어도 그렇잖아요. 일단은 풀고요. 풀면서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냥 읽지 말고 중요한 거, 반복되는 단어 같은 거 있잖아요. 뜻은 같지만 다른 단어로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 체크를 하면서 중요한 주제라던가 그 요점이라던가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싶은지 그런 거를 읽으면서 그런 거를 이제 머리로 이제 파악을 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독해 시작할 때는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요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한번 풀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연습이 다 됐다 하면은 아까 말했던 JLPT 급소 공략 문제집 독해를 사서 풀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때는 정말 실전에서 푸는 것처럼 거의 다 맞추는 느낌으로다가 풀어보시고 그때 답을 체크하고 아까 말했던 다음날이 돼서 다시 한번 풀어봐요. 그럼에도 틀렸다 하면은 해설지 같은 거를 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적고 모르는 문법이라던가 있으면은 그런 거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것도 적어보고 그걸 그냥 문제지만 적지 마시고 노트에 정리를 하세요. 단어 노트 있으면 단어 노트에 따로 적고 모르는 단어 노트에 적고 모르는 문법 문법 노트에 적고 하세요. 그래서 오답 노트는 꼭 하셔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청해인데요. 내가 진짜 개씹덕이다 저거든요. 그냥 일단 한번 뭐 어떤 느낌으로 나오나 약간 이런 거 봐요. 한번 풀어봐요. 근데 대부분 정말 내가 진짜 개씹덕이다. 진짜로. 내가 애니를 자막을 안 보고 그냥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청해는 딱히. 네. 제가 2급 볼 때 청해를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갔으니까 만점이 나왔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청해는 진짜 쉽게 나와가지고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처음으로 시작한다 하시면 청해를 하고 공부를 그래도 청해 공부 열심히 하고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거의 청해는 시험 보기 2-3주 전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뭐 청해 어떻게 나오는지 연습해보고 청해 푸는 거 연습해보는 느낌으로다가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만점이라도 받아야 이제 점수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JLPT나 아니면 일본어 공부 콘텐츠를 찍어보긴 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느낀 거는 아무리 JLPT 제가 1은 아직 안 땄지만 2라도 땄잖아요. 진짜 일본에 와서 생활해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해야 될 거 있잖아요. 동사무소도 가고 뭐 통장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잘 말로 알고는 있지만 잘 말로 표현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진짜 일본어 공부 시작은 그냥 이건 그냥 기본이고 와서부터가 진짜 일본어 공부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럼 모두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또 모르는 질문이나 그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DM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